지방에서 한 2번인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왼쪽은 아예 공기가 거의 통하지도 않고 오른쪽 콧구멍도 너무 작아져 있어서 일단은 뭐 모양을 떠나서 기능적으로도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우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콧구멍 비대칭 중에서 가장 수술이 어려운 콧구멍 비대칭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콧구멍 구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콧구멍 구축도 뭐 조금 진행이 약간 덜 된 콧구멍 구축과 정말로 진행이 심하게 돼서 콧구멍이 거의 막힐 정도로 된 이런 케이스들까지 있는데요. 한번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한 2번 정도 수술을 했는데 왼쪽 콧구멍에 이렇게 구축이 오면서 이렇게 콧구멍이 작아져서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교정을 하고 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이 수술을 꺼려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대놓고 수술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수술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절개 방법부터 일단 일반적인 코 수술 절개랑은 틀리게 접근해야 교정이 가능하고요. 안에 있는 연고를 재배치하고 연고를 덮고 있는 뭐 피부와 안쪽의 점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 틀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수술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잘 된 케이스고요. 이 환자분 역시 이제 대학에서 2번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콧구멍 구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이 잘 안 돼서 이제 저를 찾아왔던 케이스인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교정이 잘 되고 양쪽 콧구멍이 잘 커지고 대칭이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 역시 잠깐만 언급을 한다면 뭐 일반적으로 코 수술하듯이 이렇게 콧구멍 안으로 이걸 절개해서는 절대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절개 자체부터 다른 절개 방법을 써야만 이게 교정이 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틀린 수술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정도가 이제 조금 더 심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이 환자분은 사실은 구승구개열 케이스였는데 다른 구승구개열 수술에 비해서 너무도 이제 까다로웠던 이유는 왼쪽 콧구멍 자체가 여기도 이렇게 흔적이 있지만 완전히 구축이 와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콧구멍 위쪽에 뭐 피부부터 해서 너무도 딱딱하고 해서 이거를 콧구멍 자체를 확장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특수한 절개 방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점막을 최대한 늘리는 피판술, 그 다음에 이쪽에 주저앉아 있는 연골을 위로 올려 세우는 뭐 연골 이식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교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콧구멍 사이즈를 비슷하게 만들어 놔도 자꾸 또 작아지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리테이너 같은 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처음보다 작아졌다가 결국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왔을 때 모습을 보면 오른쪽 콧구멍은 사이즈가 워낙 커서 처음 수술할 때 같이 좀 줄여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구승구개열 케이스인데 뭐 단순히 콧구멍에 비대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좌우에 모두 콧구멍 구축이 오고, 특히 이 왼쪽 콧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콧구멍 구축이 너무 심하게 와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특수한 절개 방법과 그 다음에 연골 이식, 그 다음에 점막 연장술,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교정을 한 모습이고, 교정은 매우 잘 됐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정을 해도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콧구멍이 자꾸 또 작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리테이너를 적정한 기간 동안은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보면 이 환자분은 제가 몇 번 다른 동영상에서 또 보여드렸던 분인데, 이분은 뭐 99개월 환자가 아니라 지방에서 한 2번인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왼쪽은 아예 공기가 거의 통하지도 않고 오른쪽 콧구멍도 너무 작아져 있어서 일단은 뭐 모양을 떠나서 기능적으로도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분인데, 뭐 특수한 절개 방법과 연골이식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교정한 모습입니다. 이 환자 역시 이게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모습인데요.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콧구멍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콧구멍 비대칭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콧구멍 구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전 사진들을 보기만 해도 사실은 수술이 만만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다녀보셔도 수술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확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적용해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콧구멍 비대칭과 콧구멍 구축을 교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기도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경험 있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수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